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3년 차에 접어든 전쟁의 판도에 어떤 변화를 미칠지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반격의 계기가 마련된 셈이지만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20%가량을 점령한 상황에서 전세를 뒤집기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2차 전지의 핵심 원료인 히토류의 전 세계 공급망을 독점했던 중국의 패권이 공급망 다각화에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호주, 미얀마, 베트남 등이 대체 생산국으로 떠오르면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줄어든 탓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올해 1분기 이뤄진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 M&A 중 제약바이오 분야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거래의 절반 이상이 항암 분야에서 이뤄지는 등 암 치료에 대한 글로벌 제약사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국내 증시 우려가 있었지만 오늘 강하게 출발해줬습니다. 미증시의 악재 영향을 받으면서 반도체 힘을 내주지 못했는데요. 반면 실적과 밸류업 기대감 속 저PBR 관련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쪽에서 반등 나와주면서 양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 안팎의 부진한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잠시 뒤 전문가님과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BOJ 통화정책회의부터 PC 지수 발표도 있는 만큼 변동성에 유의해야 할 한 주인데요.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문자로도 상담 신청 가능하십니다.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한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강범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나도 투자연구소 강범규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시총 상위주 안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는 76,000원까지 내려왔고요. SK하이닉스 장중 17만 원 선이 붕괴되기도 했는데 장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다시 올라와 줬습니다. 오늘 이 두 종목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엔비디아가 굉장히 전 금요일날 미장에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이제 반도체 관련주도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많은 관련주들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쇼크성 매매라기보다는 글쎄요, 이게 지금 흐름을 사실 좀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지지 라인을 어느 정도 붕괴시켰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조금 안 좋은 요소로 작용을 할 거고요.
근데 반대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이탈 정도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부분이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릴 거지만 조금 수급 상황이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이제 매매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좀 중요해 보이는 장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장중 특이사항을 살펴보자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가장 큰 부분이 개인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조금 부진하다는 점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집중적으로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관심 가시는 부분이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지난 토요일부터 왔죠. 근데 횡보 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장중에 오늘 약간 상승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장기 추세는 아마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조금 예상이 있습니다. 그에 맞게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도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희소식입니다. 줄창 하락장을 이끌었던 기관 창구에서 오늘 매수세로 전환해서 매도세가 좀 멈췄다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시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장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에는 정치 인맥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그중에서 바이오 섹터에서 이제 조금 굵직굵직한 수급이 좀 있지 않았나, 이제 기본 다지는 수급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는 오늘 하루 장이었습니다. 자, 간만에 수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수급으로 하자면은 참 이 같이 들어와야지. 같이 들어오면 얼마나 다 해피하고 좋습니까? 오늘 외인 빼고 전 기간 매수세로 돌아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동 이슈가 그동안에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 줄창 던졌던 기관하고 금융투자가 왔는데 자, 외인이 왜 빠졌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반도체 선두를 잡고 있었던 게 사실 이제 미장이었는데 미장에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큰 하락을 나오면서 이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외인 투심에도 적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리고 그 물량을 대형주 위주라고 하면 거의 그 두 종목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게 재밌어졌습니다. 재밌어져서 또 오늘 외인 물량을 기관하고 금투가 받아갔어요. 받아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차트상으로는 사실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좋은 상황은 아닌데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마 조금 횡보 지나다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장세는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도체가 조금 떨어져서 뭐 걱정을 하신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보시게 되시면 반도체 위주로 또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수급도 굉장히 두드러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장세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뭐 반등세가 사실 코스피보다는 약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외국인하고 기관계가 전부 다 들어갔고 이제 외인은 역시 던진 게 이제 IT라든지 IT 하드웨어, 그러니까 반도체 던진 겁니다. 그리고 뭐 기타 서비스 던진 거라고 하면 요거는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 이탈률을 보자고 하면은 별로 되지는 않고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위주로 조금 들어왔고 오히려 던진 부분에서 금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부분이라든지 좀 수급을 받쳐주는 모습 보이면서 대체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은 아무래도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외인 이탈률은 크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반도체 소형주로 수급이 들어와서 그동안 외인 수급이 좀 붙었던 거지 사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원래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과 수급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래도 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궁금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변동성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현물 시장에서는 모두 덜어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3,000계약 가까이 담아냈거든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세 보여준 점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선물 시장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부터 말씀드리지만 지금 선물 이제 콜옵션, 풋옵션 부르는 부분보다는
지금 개별 주식 선물로 많은 계약이 자금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장세에는 예전처럼 영향을 좀 끼치긴 보기 힘들다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어차피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면 현물 매입세도 유입세도 같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가 있으나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은 조금 미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선물 시장 특징이 개인 빼고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맹신을 하신다기보다는 유익 있게 살펴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네, 외국인 선물 수급은 전체적인 중장기적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에 따라 개인과 기관의 수급 변동성에 더 체크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수익을 위한 매매 습관을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체크해 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습관을 고쳐야 되는 게 지금 계좌가 정말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안 고치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뭘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계좌 불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거는 올바른 습관일 수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하시는데, 지금 계좌가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계좌 습관 한번 바꿔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어떤 계좌 습관이냐? 첫 번째로 매매 횟수를 한번 줄여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종목이 내가 투자 금액이 많다라고 하면은 10억, 20억 돼요. 그럼 당연히 그에 맞게 종목 늘어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 평균 투자 금액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봤을 때는 과연 그 금액으로 분산 투자를 이렇게 해서 종목을 여러 개 나누는 게 낫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괜찮은 놈 하나 잡아서 이제 좀 굵직하게 수익을 보는 게 차라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는 매매 횟수를 줄이고, 내가 종목을 하나 진입했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매도를 잘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 좋다고 이거 사고 저거 좋다고 저거 사고 저거 좋다고 저거 사고 요런 식으로는 결국에는 수익은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계좌가 불어나기가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급등주 올라타는 버릇 고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준비 없는 매매는 사실 내동 매매예요. 여러분들 뉴스 뜨고 거래량 붙어가지고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최고점을 팔겠다, 최고점 팔겠다 하는 거는 굉장히 오만하신 생각이거든요. 최소한 주식을 보시려면은 돈의 흐름을 한번 보셔야 되고, 자금 유입은 어떤지 한번 보셔야 되고, 예상되는 테마가 어떤 건지는 한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차트도 한번 보셔야 되고. 기존에 저희가 차트를 공부를 해드리는 게 어느 정도 이게 신뢰도는 있습니다. 물론 차트가 맹신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돈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지만, 이게 자금의 흐름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차트가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보조 지표 정도로 보고 차트를 공부를 해, 내가. 그러면 이거 흐름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하고 안 하고는 천지 차이니까 제발 급등주를 생각 없이 매수 질러서 하시는 거는 이제 그만. 더 이상은 네버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급등주 올라타는 버릇 고치시면은 이것만으로도 정말 계좌 불안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실 테니까 요거 한번은 고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 기다리는 법 배우기.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2주 전에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 정확하게 한 1주 3일 전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실제로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했는데 그거 1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쳤어요. 그게 1주하고 3일 못 기다려셔가지고 그거를 못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큰 기간입니까, 여러분들? 당일 들어가서 꼭 당일날 먹어야 직성이 풀리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금리가 올랐다고 해가지고 금리가 엄청나게 뛰어서 3% 4%예요. 근데 내가 20% 30%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 전날 들어가서 그 다음날 먹고 싶다고요? 여러분들 그거 도둑놈 심보예요.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세상에 그렇게만 되면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못 번다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다리시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물론 길게 기다리면은 초조하고 다른 거는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막 초조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경험에. 그거 지금 가는 거 올라탔다가 여기서 총알바지 될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더 높거든요. 그거보다는 오르기 전 주식을 사셔가지고요, 조금 여유 있게 기다리면서 매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추천을 드리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법 배우셔야 됩니다. 자, 내가 주식을 사가지고 10년 이상 보유할 자신 있으면은 그 주식은 5분도 보유 안 하는 게 맞아요. 그 네 번째를 목표가를 항상 세워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너무 급하게 매매를 하고 그날 진짜 하루살이 매매를 하시다 보니까
뭐 수익을 봐도 뭐 많이 봐야 그날 10% 20%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자, 목표가, 주식은 원래 목표가를 세워두고 내가 이게 예상되는 금액이 있고 예상되는 뭐 테마라든지 아니면은 좀 크게 보시는 게 맞아요.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가 돈이 돼요. 이거 뭐 단타 비중 5% 10% 비중 10%는 저는 솔직하게 좀 그렇거든요. 비중 5% 10% 들어가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근데 단타 비중 보통 그렇게 잡으시잖아요 다들. 돈 벌립니까? 안 벌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묵직하게 하셔가지고 기다리는 법 배우고 목표가 세워두셔가지고 최소 40% 50%는 먹고 나오셔야죠. 이거는 봐야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목표가를 꼭 세워두시고 거기까지 꼭 달려가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2% 3% 수익 보고 10% 수익 보고 하는 것보다는 쭉 달려가는 보는 연습을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세운 목표가가 맞아서 이제 그 달성했을 때 쾌감과, 그리고 이 기다리는 법도 배웠죠. 그리고 주식 실력도 늘잖아요. 여러 가지 뭐 거시경제도 공부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목표가를 두고 주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정말 즐거워집니다. 아시겠죠? 매매 횟수를 줄이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크로적 변수가 산재해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강하게 부각되는 종목 골라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교육 자료도 받아가시고요. 우리 전문가님만의 인사이트도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믿고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아까 살짝 맛만 봤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차트부터 수급까지 아주 찬찬히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집중해 주시고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데드크로스 한번 터졌습니다. 데드크로스 터져서 계속 하락을 이어가는 중이고, 그리고 기존에 교육을 해드렸던 스토캐스틱 참 매도회라는 표시가 있었어요. 매도하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차트가 그러니까 무조건 스토캐스틱이 맹신적이고 신뢰성이 100%는 아니지만 이제 보조 지표에 이제 매도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를 한번 했었다. 그래서 단기 아무래도 시총이 있고 단기로 조금 많이 갔어요. 이게 뭐 3%씩 올라간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고점 거래량을 살펴보자. 고점 거래량을 살펴보자라고 하면은 별로 되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은 되지 않아서 저는 조금 낙관적으로 보고 여기선에서 지지할 때 아마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금요일 날 깨지 말아야 될 선을 깼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평 지지가 무너지면서 아 조금 더 쏟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오늘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받치는 금융기관 수급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조금 더 봐야겠지만 아직 너무 낙심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1차적인 의견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고점 거래량이 얼마 안 돼요. 고점 거래량이 얼마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삼성전자 지난 고점 거래량 때 보여드렸죠. 자 고점에서 거래량 그 정도는 터져야 됩니다. 이게 고점 인지를 해가지고 야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고점 거래량 그 정도는 터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뭐 하락 거래량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그리고 고점 거래량은 진짜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너무 나쁘게 이제 부정적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수급을 보게 되면은 이게 막 진짜 기관이에요. 하락주 보면 사실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좀 웨인이 던졌어요. 오늘은 좀 웨인이 던졌는데 그동안의 하락주 보면 기관이라고 보면 되고, 기관이 오늘 매수로 약간 돌아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계속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 자, 이런 부분은 사실 좋습니다. 이제 개인이 사실 떨어질 때 좀 줍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전체 거래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참고를 꾸준히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개인이 굉장히 잘한 매수라고 저는 솔직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차트 모양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약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웨인비를 보게 되면요 별로 안 줄었습니다. 삼성전자 뭐 던졌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저는 뭐 얼마 던진지도 티도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반증이 뭐냐? 자, 외인 보유율이고 이게 이제 연기금 보유 수량인데 연기금이 줄창 던지다가 조금 다시 매수세 돌아서는 모습 분명히 확인되시죠. 그리고 뭐 대표 기관이라서 제가 연기금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외인 보유 수량이 물론 오늘 마감 치기 전인데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이쯤이
고점 거래량일 거잖아요. 이쯤이 고점 보유 수량일 건데 이탈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지 좀 과대평가된 하락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과대평가된 하락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흐름 이어가가지고 반등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전고점 근처나 아니면 전고점 살짝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립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랑 비슷한 모양이다,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간과하시는 게 뭐냐? 자,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많은 상승이 안 나왔던 종목이죠. 근데 지금 얘는 입장이 틀려요. 얘는 입장이 뭐가 틀리냐?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신고가 돌파를 해버린 종목이잖아요. 신고가 돌파를 해버린 종목이고 삼성전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우 뭐야 가던 말던 이러고 있을 때 얘는 미친 듯이 달린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차트를 봐도 상관없죠. 삼성전자는 한번 눌림목을 주고 이전 평단 복구한 수준이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막 달려온 주식이거든요. 막 달려온 주식이기 때문에 살짝 조금 덴저러스 하다라고 좀 느끼긴 해요. 근데 어차피 테막 섹터별로 같이 가면 같이 가기 거기 때문에 뭐 안심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반대로 놓고 생각하면 SK 하이닉스 갈 때 삼성전자 가만히 있었는데 자 삼성전자 갈 때 SK 하이닉스가 가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모양도 자세히 보면 뭐다? 자 더블탑입니다. 더블탑 모양이기 때문에 살짝 불안합니다 얘는. 그리고 수급을 봐도요. 실제로 외인이 그렇게 이탈을 안 했긴 했는데 고점에서 개인 받아간 물량이 상당하거든요. 상당하고 뭐 이때도 거래량은 많이 터지지 않아서 저는 아직 유효하다고 보는데 개인 받아간 물량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외인비가 살짝 줄긴 했어요. 얘는. 외인비가 살짝 줄긴 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경계하면서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밸류를 맞춰서 밸류가 값이라는 뜻입니다. 값을 맞춰서 찾아갖고 가는데 이제 단순히 해석해 보면은 SK 하이닉스는 좀 더 수혜를 빨리 받아가지고 지금 더 많이 올랐는데 이제 밸류 값을 측정을 했을 때 약간은 조정이 깊어질 수 있지 않나. 조정을 1차 조정이 끝내고 이렇다 할 탄력적인 매수세가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얘는 조금 힘들다라고 봅니다. 힘들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얘는 연기금 보유도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 팔았습니다. 오름세 얘네는. 연기금 전부 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반대로 거의 외인 매크로적인 수량에 따라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거의 외인의 굵직굵직한 수급을 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얘는 외인 이탈 정도가 삼성전자보다는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탈률을 보시면 알겠지만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주의하시면서 만약에 턴어라운드 구간 있죠. 그때 수급 들어오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체크하면서 조금 요주의 깊게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부터 SK 하이닉스까지 살펴봤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데인저러스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외국인의 이탈 수준이 많진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급 흐름 잘 체크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관세청에서는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수출액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서 부문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번 주에는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 SK 하이닉스 실적은 좀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전문가님? 이제 이 얘기 하면은 막 고소한다고 막 하도 소문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제 그 램 부분 있잖아요. 램 부분이나 이제 그 저장 장치 SSD 카드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서 하이닉스가 약진이 지난 분기 때 굉장히 두드러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적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지난 기대 실적보다는 좀 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제 최근 2년간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졌기 때문에 이제 조금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터진 날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이에요. 실적주가 실적 높게 터진다 해가지고요. 이게 되게 호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호재로 작용하는 섹터가 있고
이런 기술주 같은 우량주한테는 저런 실적 테마로 간 적이 사실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거는 실적은 조금 더 상승 예상을 하는데 그걸로 인한 상승은 사실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SK하이닉스의 실적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실적과 주가는 함께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따로따로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차트로 샅샅이 분석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도 굉장히 좋았던 종목입니다. 현대임스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리뷰를 추천을 다시 드렸죠. 다시 드린 현대임스 종목인데 요거 제가 3월 20일 날 방송 언급해드렸고 N자형으로 움직일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안내를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N자형 그리면서 N자 파동 그리면서 상승을 했고 추천 2거래일 만에 15%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삼성중공업이고 삼성중공업인데 요거 종목을 보시게 되시면 삼성중공업은 또 금요일날 추천을 해드리는데 원래 기존에 추천을 해드린 종목이거든요. 기존에 추천을 해드린 종목이고 3월 20일 날 방송 언급을 했고 10거래일 만에 1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사실 조금 쳤어요. 장 초반에 굉장히 쳤는데 좀 매도세에 이기지 못하고 지금 구간이 거의 전고점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조금 이기질 못하고 조금 가라앉은 모습인데 아직까지 흐름 괜찮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갤러리아 같은 경우는 4월 1일 날 방송 언급해드렸고 2거래일 만에 플러스 10% 이상 상승을 했다. 요건 새벽은 캔들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때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 종목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왔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갤러리아까지 살펴봤습니다. 단기적인 슈팅이 나오면서 10%가량의 상승 만들어냈고요. 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말 단기간의 상승세 보여준 제주은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제주은행주, 저 PBR 관련주가 부각을 받으면서 강한 오름세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자세히 짚어주신다고 하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작도 한번 제대로 제가 탔죠. 작도 한번 제대로 타서 자 진짜 어떻게 저렇게 갈 수 있냐 저도 좀 했던 부분인데 월화수목 추천들이 아니지 월화목금에서 금요일도 오늘 가긴 했는데 조금밖에 안 갔으니까 빼고 자 월화목 추천드린 종목 전부 다 시원하게 슈팅 나왔습니다. 자 이거 4월 15일 날 방송 언급해드렸죠. 그리고 화요일 날 언급해드렸는데 이거를 만에 3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제주은행 종목이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보시게 되시면은 4월 18일 날 언급을 해드렸고 1거래일 만에 그 다음날 갔어요. 추천하고. 갭뜬 것도 아니야 심지어. 저는 뜨기 전에 드리지 뜨고 나서는 추천 안 합니다. 자 갭뜬 종목도 아니고 시초가에 샀으면은 충분히 20% 이상 상승을 보실 수 있었던 빅텍 종목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전 종목이 스페코도 마찬가지로 4월 18일 날 방송 언급해드렸고 1거래일 만에 15% 이상 상승을 했다. 마찬가지로 갭뜬 종목 아닙니다. 시초가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휴니드 종목도 4월 18일 날 세트로 묶어서 추천을 해드렸고 1거래일 만에 플러스 10% 이상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제 또 신기한 게 제가 방산주 3개 딱 추천을 했잖아요. 기존에 뭐 탄일단주 이런 종목도 있는데 3개만 딱 가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토니모리 종목은 진짜 여러분들 저한테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종목 설명 드릴 때 뭐라고 했냐. 자, 실리콘트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인데 너무 고점인데 고점 추천 잘 안 하는데 대장에서 제가 추천을 했고 저는 차라리 토니모리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방송에서 이 자리에서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4월 14일 날 월요일 날 언급을 해드렸고요. 3거래일 만에 추천가 대비 20% 이상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워트 종목도 4월 5일 저번 주죠. 방송 언급을 해드렸고 7거래일 만에 이거는 25%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구산업 같은 종목도 이것도 4월 2일 날 방송 언급해드릴 때 이거 단기로 정말 좋습니다. 이거 정말 단기로 좋습니다라고 분명히 추천을 드렸죠. 6거래일 만에 4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많이 갔죠. 3월 28일 날 추천을 해드렸고
6거래일 만에 7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유리기판 테마가 조금 부각이 될 때 제가 초입에 거의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 종목은 정말 시세가 나왔습니다. 잘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수익 보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다양한 글로벌 이벤트들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변동성에 빠르게 대응하기 쉽지만은 않으실 텐데요. 혼자서는 힘드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멀리 보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교육 자료도 굉장히 성심성의껏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함께 공부하시면서 배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급등 전에 종목을 포착해 볼 수 있는 강타자 기법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강타자 기법으로 종목이 하나 상한가 가죠. 리뷰에서 자주 보시는 종목인데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예전부터 추천을 직접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리뷰도 여러 번 해드린 종목인데 오늘 장중에 이제 상한가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강타자 기법이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은 박스권 수렴 마지막 부분에서 급등 전주 진행 발생시켜서 여러분들 조금 매매를 하시는데 편하게끔 도와드리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저는 아시는 분들 뭐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이 많은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죽었다 누가 때려도요. 누가 때리고 막 칼 들고 협박해도 절대 뜬 종목 추천 안 합니다. 자, 후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뜨고 나서 종목은 저는 추천을 안 합니다. 제 뜨기 전 급등전을 정확하게 포착을 해가지고 이제 선행성 지표로 자 미리 조금 보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돌파 직전 타점으로 드리는데 안정적인 평단가를 갖고서 우리가 매매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리스크가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첫 번째예요. 안 읽는 매매를 하겠다. 그리고 좀 공격적으로 수익을 내한 극대화하는 매매를 하겠다. 이 둘 중에 하나 컨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 방송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안 읽는 매매를 하겠다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평단가를 안전하게 가져가셔야 안 읽는 매매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타자 기법은요. 무료예요. 일체 비용 지불 없습니다. 신청만 하시면 무료로 저희가 나눠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 제가 정석껏 PDF 파일로 작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청만 하시면 자 무료로 배포를 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한번 리뷰 볼게요. 이삭 엔지니어링이고 그리고 매수 신호가 여기 떴습니다. 여기 떴고 3월 22일, 23일 히든 종목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요. 3거래일 만에 40% 이상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 같은 경우 오늘도 좋았죠. 오늘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첫 방송 히든 종목으로 드렸고 5거래일 만에 2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종목도 3월 18일 히든 종목으로 드렸고 7거래일 만에 15%가 넘는 상승. 이거 뭐 자랑하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3월 28일 히든 종목으로 추천을 했고요. 15로 거래일 만에 50% 넘는 오늘 기준으로 50%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시면은 급등 초입에 신호를 잡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정적인 평단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해당 종목은 뭐 분할 매도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강타자가 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아주 큰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HLB 종목은 3만 원대 포착을 해서 이제 10만 원이 넘죠. 그래서 30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은 횡보 부분에서는 매수 신호가 발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존 종목들도 다 그런데 거의 급등 끝자락에서 매수 신호를 발생시키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가는 종목이 있는데 여기서 매수 신호가 뜬다고 하면은 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빠져도 떨어져도 뭐 평단이랑 얼마 차이 안 날 거고 그리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낮은 평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딱 올라가는 걸 봤을 때 계속 상승
패턴을 봤을 때 좀 여유 있게 보유를 해가지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제가 목표가를 잡았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가는데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점이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15,000원대 폭착을 해서 거의 8만 원까지 상승을 했고 500% 넘는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앞전에서는 거의 앞에서는 매수 신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매수 신호가 발생되지 않고 급등 초입에 자 매수 신호가 발생된다 이런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종목을 보시게 되시면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는 자 22,000원대 포착을 해서 42,650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것도 단기간에 100% 넘는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종목 같은 경우 그리고 42,000원대 포착을 해서 이건 고점이 2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500%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자 자세하게 보시게 되시면은 두 번이에요. 제가 요즘 진짜 최근에 방송 좀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게 신호가 안 떠가지고 이거 신호 떠는 종목을 추천을 못 드리거든요. 신호가 진짜 나오는 게 없어요 요즘에. 오늘 몇 개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조금 모니터링을 하고 추천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킵을 해놨고 하락장에서 뜨는 게 진짜 없어서 제가 이거를 막 사과까지 드리면서 그래도 인간 검색기 강범규가 잡아서 온 거 추천드립니다 해서 추천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 2개가 떴다라는 거 그것도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 부분에서 2개가 떴다 연속적으로 이럴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조금 무겁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단타도 물론 좋은데 비중 줄여가지고 단타에서 뭐 40% 50% 먹어봐야 그 돈도 안 되는 거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이렇게 바닥에서 강한 매수 신호 딱 뜰 때 비중 20, 30%탁 밀어 넣어가지고 한 종목 집중감 있게 드셔서 큰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2개가 떴을 때는 정말 강하게 조금 매수를 하셔도 좋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은 자 강타자 기법은 무조건 매수 신호가 뜬다 그래가지고 그냥 탁 지르시는 게 아니라 2가지 교차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2가지 교차 검증할 게 뭐냐? 첫 번째는 자 파라볼릭 상승 추세 확인 차트 키시고요. 우클릭 하시고 보조지표 추가 누르신 다음에 이대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PSAR 이렇게 그대로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검색을 하시고 추가하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은 캔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위에 점이 이렇게 뜨는 애들이 있고 아래에서 이렇게 점이 뜨는 애들이 있어요. 자, 요게 상승 추세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거 캔들 아래 점이 뜨는 걸 확인하고 같이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동평균선 21선 위에서 시그널시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동평균선 21선 미만에서도 가끔가다 매수 신호가 올라오긴 하는데 그때는 초입 매매가 아니라 눌림목 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매수를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교육 자료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PDF 파일로 설정하는 법 싹 이쁘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신청만 하시면 다 드린다는 점 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 검색기 우리 강범규 전문가님께서 포착하신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오늘 장중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저희 방송과 미리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상한가 수익 미리 맛보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승세 미리 포착해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전문가님의 교육 자료로 함께 공부하시면서 강타자 기법으로 종목 포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신청이 밀려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Y바이오로직스. Y바이오로직스요. 네, 예, 매수가 비중은 13,500원.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0%요. 10%. 추가 매수해도 되나 하고요.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해도 되는지 궁금하시죠? 네, 네.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네. 보합해서 마무리했는데 이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Y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자 걱정이 참 안녕하세요. 많으시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추매하시면은 안 됩니다. 조금 더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거의 바닥은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최저점 네. 보면은
8,480원 정도 나오고 요거는 이제 신규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긴 텀으로 조금 보셔야 되거든요. 이제 평단을 보시게 되시면 제가 봤을 때 손절 타이밍은 지났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제가 죄송하지만 해당 종목 모멘텀은 몰라가지고 어떤 모멘텀인지는 이 신청하시면 제가 확실히 이제 모멘텀은 분석을 해드리는데 일단 차트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에서는 이제 추매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자금의 유동성을 어느 정도 잃어버리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부분을 우리가 돌파를 할 때 봐야 되냐. 돌파를 해야 될 때 가격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11,000원대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추매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되는 구간이 나옵니다. 자, 왜냐? 지금은 박스권 상하 이 기준점을 나눠봤을 때 박스권 상하를 딱 한다라고 하면 아래쪽에 있잖아요, 어머니. 아래쪽에서는 우리가 싸게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관망을 하시는 거고 여기서 어느 정도 받치는 물량, 받치는 구간을 보시고 그리고 21선 위로 올릴 때 있죠. 들어 올릴 때 요때가 상승 추세니까 요때 추매를 하셔서 평단을 낮춰서 나오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종목은 그래도 기존 고점을 한번 터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횡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매를 하신 다음에 자 다시 한번 기억을 해드리지만 자 추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평단이 원래 평단이 여기고 그리고 내가 추매 평단이 그러니까 추매를 했을 때 평단이 여기고 그리고 내가 추매를 한 구간이 여기라면은 자 본전 왔을 때는 반드시 추매 물량은 던지시는 겁니다. 그거는 계속 묶고 더블로 2배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추매 물량은 본전이 왔을 때 덜어내시고 그리고 이 나머지 물량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공략을 해야 되냐라고 하시면은 저는 가격 17,000원 정도까지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Y바이오로직스까지 살펴봤습니다. 11,000원을 돌파한다면 추매 고민해보시고요. 평단가 낮춰서 매도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7,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상담으로 인해서 매매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매수가는 5,39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지난주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 4단계 실증차를 시범 운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움직이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장중 긍정적인 흐름 보이다 장 막바지에 하락 전환하면서 4,82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에 자율주행이 가는데 주가 흐름은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일봉으로 보자라고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호재가 있는데도 이렇게 불안하다라는 건 결국에 조금 더 횡보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그러면은 쳐야 되냐?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갖고 있는 테마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종목은 반드시 바닥을 잡거나 어느 정도 수급 개선이 된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해당 종목은 추이를 보시다가 이제 조금 추매를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자 문제가 이게 지금 어디까지 떨어질지 감이 좀 안 잡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추세도 계속 21선을 못 이기고 결국에 맞고 떨어지거든요. 맞고 떨어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닥 인지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자 이렇게 길게 이제 윗꼬리를 한번 달아준다거나 그리고 이마만치의 거래량이 한 번 더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자 추매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봉으로 봤을 때요.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스토캐스틱 예전에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죠. 스토캐스틱 예전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자 스토캐스틱 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조금 메리트 있는 매수 구간이라는 점 확인하시고 그리고 좀 약간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포인트. 자 밑꼬리를 심하게 달거나 거래량이 조금 많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 추매를 하세요. 자 목표가 봐드리면은 자 기존 고점인 8,000원까지 한번 공략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슈어 소프트테크까지 살펴봤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의 교육 자료로 함께 공부하시면 종목별 매매 전략 더 자세히 세워나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의 배팅볼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베팅해 볼 수 있는 배팅볼 종목.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매 눈으로 골라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배팅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도 안정적으로 평가받으면서 기대감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관련주 굉장히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까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제약바이오를 굉장히 사랑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게 하나둘씩 결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정말 이런 것들 없을 때는 예전에 와 저거 진짜 어떻게 될는지 나는 걱정도 되고 막 이랬는데 정말 허투루 이렇게 얘네들이 임상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기술 이전 뉴스라든지 이런 로열티 계약이라든지 굉장히 조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존버했던 사람으로 제약바이오를 오랫동안 관찰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테마를 한번 설명해드리면 최근에 노력의 결실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 파이프라인이 나와서 자 로열티를 받습니다. 빅파마에다가 기술 협약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로열티 계약까지 완료가 됐다는 뉴스가 있고 그게 뉴스에서 직접적인 금액 규모까지도 있어요. 당연히 제약바이오고 만성적자 기업인데 이제는 돈을 버는 기업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 로열티를 왜 창출할 수 있냐? 이 파이프라인이 상업화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른 제약바이오와는 틀리게 굉장히 연구로 진취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치료제 관련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했고 앞으로도 우리가 뭐 임상이 성공적이다 아니면 임상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는 사실 이슈가 그때가 가장 재밌잖아요. 자, 그러한 이슈들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 자, 네 번째로 내년 상반기에 FDA 3상 진입 준비가 거의 두 파이프라인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지금 추천을 하냐? 지금 최근에 오늘 발표가 났죠. 이제 제약바이오 첨단산업 투자 부분에 굉장히 많은 지원이 들어간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자, 이런 뉴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좋은 연구 결과나 발표가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들어갈 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승을 할 건데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조금 연구 성취가 진취적으로 나오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저는 조금 상승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가 정말 좋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눈치를 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패턴을 흔히 뭐 밥그릇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밥그릇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제가 지난해 교육을 해드렸을 때는 자 컵앤핸들이라고 해서 차 모양, 찻잔 모양의 손잡이 모양 뜨면은 자 이 패턴으로 여기 매물대 뚫어버리면 정말 크게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전에 차트 패턴 교육 해드리면서 교육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정확히 그 모양 그리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 물량이 전부 다 이제 뭐 매집 물량이라고 친다면은 리테스트를 한 번 이렇게 꼭 하거든요. 한 번은 무조건 떨굽니다. 기존에 뭐 여기 탔던 물량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 번을 더 떨구는데 그것까지 완벽하게 소화가 돼서 자 완벽하게 컵앤핸들 차트를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종목 추천할 때 뭐만 본다? 뭐 처음 본다? 자, 돈 들어오는 거 확인했고요. 테마 앞전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차트를 보는데 자, 매집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그리고 리테스트까지 끝나고 자, 돌파 라인 잡았다라고 하면은 해당 종목은 뜨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들어갈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천을 하게 됐고 이 종목 조금 저는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자, 무료로 신청하시면은 공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매집이 확인되며 돌파 라인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히든 종목의 정답과 대응 방법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은 끝나더라도 히든 종목 정답은 알고 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강타자 기법을 이용하신다면 급등 신호 포착해서 수익 만들 수 있는 매매 전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다뤄본 삼성전자, 엔비디아 쇼크의 하락세 보여줬는데요. 앞으로의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안정적인 로열티를 창출하며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명과 대응 방법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은 끝나더라도 히든 종목 정답은 알고 가셔야겠죠? 저희와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